아, 책 없다 그렇지. 땡큐. 아, 오늘 과제 내는 날이요? 네. 아이. 아, 그랬냐? 새 과제 안 갖고 왔는데? 아니, 그럴 순 없지. 기다려봐. 금방 뽑아. 아니. 고칠 시간에 잠깐 쉬는 동안. 그렇지. 뒤에서 너 죽이려고 그래. 조심해. 지랄하게.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이 많았어. 나 진짜 그냥 이번 주는 주간까지 한번 쉬어볼까요? 그랬는데. 아니 그거. 일단 봐서 해봅시다. 일단 오늘 진도 나갈 것부터 나간 다음에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요리 문제도 우리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트 요리 문제도 우리가 했었던 것 같아요. 변증법까지 있었는데 잠깐만 우리 다들 오랜만이네. 화요일날 그 자유로드롭은 잘 돌고 오셨습니까? 그래 몇 명 안 왔었거든요. 영상은 보셨나요? 내가 최대한 그냥 바로 올려드렸는데 그거 봤어요. 오늘 변증법 적재시 요거 좀 더 풀 수 있거든요. 일단 봅시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지금 이 훈련하는 목적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좀 벽을 봤어요. 22쪽, 23쪽. 작년 수능을 풀면서 참고로 이 지문은 그 해의 인문 지문 중에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 맞습니다. 좀 낫지. 맞는데 시간 내 풀기도 어려웠고 정답 자체를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았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뒤에 실험은 지금 보고 있는 24쪽은 시문에 나왔던 리트 지문이었고요. 요거를 공부하고 갔다면 작년 수능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데 우리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수능 먼저 보고 어차피 이것도 기출이니까 수능 먼저 받고 오늘은 이제 리트를 한번 볼까 합니다. 24쪽인데요. 이거 사실 화요일날 안 온 사람들 영상 보고 왔어요. 내가 오늘 마음 편하게 자 이제 저번에 공부한 걸 근거로 이 리트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하겠는데 영상들 보고 온 거 맞지. 영상을 안 듣던 아니면 그냥 오셨던 분들이든 해겔의 미학 기억나세요? 변증법으로서 구성했던 해겔의 원리 이거 꽤 잘 짜준 지문이었거든. 자 시간 재드릴게요. 이거 풀고 갑시다. 24쪽 보시면 총 4문제 있습니다. 25쪽까지 4문제 평가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안 풀어야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22번은 풀지 마세요. 이건 리트에서 요구되는 추론 문제입니다. 아예 X치고 안 풀어도 되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 풀어도 괜찮긴 한데 못 풀어요. 아예 그러니까 수능 출제 원리랑 달라. 풀 수 있지. 너무 풀 수 있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지성체 중에 한 분이시니까 풀 수도 있는데 수능 출제 원리랑은 달라요. 22번은. 대신 19부터 21까지는 아주 딱 수능형 문제들이에요. 요 3개를 도전해 볼 거예요. 본문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 공부한 게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만약 저번 시간에 영상도 안 보고 수업도 안 들었으면 그냥 생으로 도전해 보세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보세요. 일단 푸시고 설명드릴게. 타이머 있으신 분 한번 써보시고요. 3문제니까 원래 6분이지만 원래 안 됩니다. 6분 만에 7분 30초를 재드릴게요. 자, 3문제 일단 풀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녀와. 민준아 24쪽이야. 25쪽 빨리 풀어. 22번 풀지 말고.
시간이 부족하지요. 내가 답 써줄게. 아니구나, 안 타도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인문예술에서 내가 맨날 먹으라고 해. 그리고 해계를 미리 공부했으면 좀 더 편해. 변증법이 먼저 좀 좋아.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지문 분석해 드릴게요. 문제야 답이야. 지문만 분석한다면 그냥 객관식처럼 나와. 1문단 봐봐요. 첫 줄에서 그냥 첫 번째 문제 답이 나옵니다. 첫 줄에서. 봐봐. 1문단 첫 줄. 예술사를. 예술의 역사예요.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혹시 놓치셨나요? 뭐뭐가 아니라 치트키라고.
뭐뭐가 아니라 굳이 말했어. 이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닌데요. 대신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 단어만 보면 돼. 아 잠깐만, 리트예요. 문장이 훨씬 나네. 이해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우면 네가 더 읽기 싫어. 도와줄게요. 내가 처음부터 도와줄 거겠다. 미안하다. 보편적인 정신사 발전 법칙에 의거하여 예술사가 발전한대. 예술사가 기술된대요. 자족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술사는 혼자서 스스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다른 정신사랑 관련하여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이게 뭐예요? 예술사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 세 개는 예술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술사를 세 단계로 나왔대.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근데 처음부터 밑밥 깔았죠. 혼자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정신적인 역사, 다른 추상적인 관련된 역사의 발전 법칙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라서 예술사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문명사, 종교적 역사, 장르적 특징을 다른 역사랑 지금 함께 본 거예요. 예술사 세 가지 단계를. 그리고 각각 대응시켜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걸 먼저 보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잡아주고 할 거다. 미안하다. 자, 다시 보시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이게 일문단 되게 복잡한 말 같지만 결국에 이 말을 되게 그냥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거거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벌써요? 네. 19번 보세요. 답 3번 일단 먼저 볼게.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의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고 예술의 역사는 여기 다른 영역 역사와 연계돼 기술되어 왔다. 자, 이미 수능 수준이 좀 넘어가는 어휘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멘트. 그거를 선지 3번으로 써놓은 겁니다. 예술사가 혼자 보면 안 된다. 다른 역사와 함께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어렵지. 이건 수능 수준보다 높은 독해를 요구되고 이걸 맞췄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평균 어휘보다 훨씬 높으신 거예요. 요 정도. 혹시 다른 선생님 깔린 거 있었어요? 조금씩 하자들이 있거든요. 그 연배 선배들이 많이 고르는 2번 같은 경우는요, 장르적 상위성과 무관하다. 아니요, 장르랑도 각각 차이와 연계된다고 되기 때문에 무관하다 아닙니다. 장르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함정돼야 하시겠습니다. 1문단 내용은 제가 따로 안 쓸게요. 여기 다 써놨어요. 그래서 각각 예술사에 대응하는 다른 정신적, 본격적 정신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뜬금없이 이쯤, 요 중간쯤에 있었어요. 제가 여기다 따로 써놨거든요. 눈치챘나요? 내용 형식은 정말 깡패예요. 예술 인문 지문에서 내용 형식은 그냥 뭔가 핵심을 담고 있거든. 심지어 작은 따옴표 해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내용 형식이라는 작은 따옴표 있는 거 찾아보실래요? 1문단 중간에서 살짝 내려오면 있어요. 내용 읽어볼게요. 자, 내용이라고 써있는데 그 윗줄 내용이라는 글자 바로 위 나아가, 여기서부터 볼게. 나아가 이러한 대응 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이렇게 대응시켜놓은 설정은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이거요. 이 말이 핵심이었어요. 일치 정도에 의거하여. 네, 의거한다. 근거라는 거잖아요. 일치 정도의 근거에서 이것들을 분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분류의 기준이에요. 이 일치 정도가 뭐와 내용과 형식이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를 기준 잡아서 근거해서 분류했다. 이 대응관계 단계별 구성이 요거에 근거해서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 문단 읽으시면 이제 술술 읽혀요. 왜? 이 첫 번째 단계는 근거가 이 둘의 형식이 일치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파르소밖에 이 문단은 상징적 단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이제 종교 얘기도 하고요, 건축 얘기도 해요. 근데 뭐라고 나왔는지 볼까? 이 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자, 이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는 자연물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여기서부터 미약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 내용은 작고 형식이 커다라서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상징적 단계입니다. 예술적. 이 얘기였어요. 됐고요.
그래서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데요. 신전 건축이요. 예. 그 얘기가 2문단 내용이었고 3문단은 이제 여기 얘기하잖아요. 고전적 고대 그리스 때 있었던 예술 종교 조각으로 표상되는 거. 자, 3문단 볼게. 오른쪽 다단 두 번째 줄. 자, 오른쪽 다단 두 번째 줄.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라.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이제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 조각은 더 이상 재현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아, 여기는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구간이었군요. 그래서 가장 미의 극치,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그렇군. 너무 어려운가? 다음에는 좀 순한 맛으로 준비해볼게. 과학기술은. 다음 3문단. 그런데 인간의 지성 어쩌고 하고서 여기는 낭만적 단계인데요. 자, 네 번째 줄 가볼게요.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줄. 교로 나아가는데. 찾았어요? 교로 나아가는데. 이로써 여기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이게 뭘로 느껴져야 돼?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한다. 여기다 맞춰서 읽어야겠죠? 뭘로 보이세요? 우월하다. 맞아. 내용이 우월해. 뭐에 비해서 형식에 형식은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 이제 형식은 안 따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구조. 뭐라고? 조화가 안 맞아요. 얘도 조화가 안 맞았지. 얘도 일치하지 않았지. 근데 해결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우월한 단계다. 정신적으로 이제 우월한 단계다. 가장 인간의 지성이 빛나는, 이게 바로 예술이다. 라고 이쪽 계열 얘기합니다. 저번 수능집이랑 똑같아요. 결국에 내용이.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옛날에는, 자, 미술 생각해봐요. 옛날 그림은 뭐가 중요했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나와 있는 형식이 얼마큼 그걸 잘 구현했냐, 그걸 높게 쳐준 거야. 그러니까 사진처럼 그대로 그려내면 와, 너 그림 너 정말 뛰어난 예술가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언제? 옛날에는, 태고 때는. 근데 고대 그리스 때는 단순히 외양도 형식도 중요해요. 잘 담궈야 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함께 중시했고, 이게 일치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 막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조각품들, 신체 비율을 맞춘 막 조각상, 비너스상 이런 것들이 이때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거 뭡니까? 중세 유럽인데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1문단에 중세 유럽으로부터 유럽 이렇게 되거든. 중세로부터의 유럽, 그러니까 중세 이후의 유럽, 현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대 미술 어때요? 현대 미술. 연대 안에 현대 미술 이미지는 어떻죠? 20억인가 이러고 있잖아. 이게 뭐야? 형식은 안 가진 거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이제 보고 있고, 그게 지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현대 예술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해겔은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끔 어처구니 없는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맨날 그려주는 뒤풀이앵의 그림. 캔버스, 커다란 캔버스예요. 이 칠판만한 캔버스인데 빈틈 하나도 없이 그냥 새까맣게 칠해놓는다. 이거 얼마짜리야? 120억이야, 자기야. 여기를 다 검색 칠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릴 수 있어요. 열심히 녹아다. 정말 깨끗하게 검은색이에요. 정말로. 검은색 인상하면 되지. 근데 이게 왜 120억일까? 형식이 뛰어나서? 내용이 뛰어난 거야. 물론 작가는 뒷프림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평론가들이 내용을 보여준 거지. 공허한 인간의 현대인의 내면, 공허하고 답답하고 방향성을 잃는 그 현대인의 내면을 이렇게 빈틈없는 검은색으로 표현했고, 이런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내용이 우월하니까 아주 우월한 작품이라 해서 120억을 팔렸다. 근데 이 다음 얘기 내가 해줬나요? 이 그림 뒤에 캔버스에 있는데 그 부분 일부분이 좀 뜯겨져 나가 있는데 그 안에다 보통 서명을 해놔요. 근데 거길 이제 뜯겨져서 그 주인이 스크학 봤는데 서명하고 옆에 작품 제목이 써져 있었어요. 작품 제목. 정전 속의 흑인 춤. 이렇게 되어 있었다. 정전이 돼서 흑인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었던 거야. 뭐야? 쓰레기 새끼였지. 인종차별 주의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쓰기가 되지. 형식이 아닌 내용에 집중하는 현대, 중세 이후의 현대 미술을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볼게요. 여기 좀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단. 주목할 것은 해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 완성, 하강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 자, 잘 봐.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 완성, 하게 돼요. 미학에서는 뭐래? 이해, 출발. 그리고 완성. 그리고 하강. 뭐 말하는 거야? 순수 미학적, 순수 미술적. 보이세요? 아니, 이게 아니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일치해. 아까 이벤트 있었죠? 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완성된 거예요. 이때 미적으로, 순수 미술적으로. 이때 하강, 네,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쁜 건 아니야. 예쁘진 않아요. 그 얘기지. 근데 계속 읽어볼까?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 인간의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 상승, 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 아, 이건 뭐예요? 이때는 미개예요. 형식만 따져. 이때는 내용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 두 개 일치하지 지성적으로 우월한 거 아니야. 여기가 바로 지성적 우월한 단계가 여기다. 그래서 여기는 출발 정신자적으로는 여기가 출발, 상승, 그리고 여기가 완성이 돼요. 정신사적. 차이점 보이세요? 순수 미학적으로는 두 번째에서 완성. 정신사적 표현, 내용 이런 거 중심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이라고 보면 돼요. 자, 21번 문제 봅시다. 21번 문제에 윗글 바탕을 추론할 수 있는 거. 이게 이 글을 관통하는 말이고요. 답이 3번인 이유를 봐봐요. 직접 봐봐.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 이게 답이에요. 왠지 알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거는 고전적 예술사에서 완성됐고요. 여기를 나가면서 이제 아름답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지성적이게 됐어요.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다를 보여주는 그런 지문입니다. 차원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글의 수준 자체가. 그럼 낭만적일 때가 가장 지성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상징은 둘 다 친다. 자, 우리 저번 수능 지문 풀을 때 뭐라고 나왔었는 줄 알아요? 예술이 지성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때는 태초적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사실. 자, 다음 이제 나머지 처리할게요. 20번 봅시다. 윌클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했대요. 아니 뭐야, 이거 대응 관계나 보라는 거고요. 어떻게 푸는 건지 감을 못 잡았으면 내가 하나만 잡아줄게. 그럼 다 바로 풀려요. 선지 1번만 볼게. 선지 1번부터 볼게.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전형적인 예술인가요? 아니지. 전형적이지 않아요. 네, 1번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답 3번 보겠습니다. 중세 기독교 회화, 중세 여기라. 회화. 전형적인가요? 전형적 예술이에요. 근데 뭐래요? 전형적 예술이 아니다. 네, 답 3번이요. 4번, 5번도 해주세요. 4번. 근대 고전적인 음악은 근대. 자, 여기에요. 중세로부터라고 써 있었다. 근데 중세하고 근대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아예 다르죠. 중세로. 자, 내가 안 보고 왔는데 저기 봐봐. 1문단에 저기 자연종교, 예술종교, 계시종교 있죠. 자연종교 윗줄 봐봐요. 자연이란 텍스트 바로 윗줄 봐봐. 1문단에. 네.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 중세부터가 뭐야? 중세부터 쭉. 네. 근데가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5번이 답이 아닌 이유가 맞는 얘기라서 그런데요. 볼게요. 현대의 건축은 낭만적 단계 예술 얼랄리? 잠깐만. 얼랄리? 건축이라고 하나요? 아, 그렇지. 땡큐. 여기인데 건축은 여기죠. 전형적이지 않죠. 현대는 회화가 전형적이다라고 해줘야 돼. 현대의 회화라고 해야 안 되는 그렇지. 현대 회화가 전형적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푸는 거 있습니다. 그냥 대응관계 묻는 문제였어요. 전형적 관계. 22번은 푸는 거 아닌데, 자, 이런 문제는 좀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리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 문제 하나 볼래요? 안 푸신 분들 대부분이니까 문제 읽어봐봐. 윗글에 나타난 해결의 예술로는 평가하래요. 와, 판결해보라는 거야, 이게 사실. 해결 어떠니? 자, 답이 5번 한번 읽어볼래요?
수능이랑 전혀 달라. 당대 유럽이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켰다. 그걸 이제 딱 집을 수 있는 거지. 판사란. 왜? 중세로부터의 유럽이라고 했거든. 이때 가장 지성적이라 했거든. 그럼 이 말이 뭐가 깔려있는 거야? 그럼 유럽만 지성적이라는 존재를 하는 거네.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거지. 판사님쯤 돼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런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26쪽. 여러분들 이게 독서 마지막이에요. 근데 앞에 거기 아니에요? 뭐 안 했냐? 앞에 아도르누요? 아동은 아예 안 했나? 네. 어이? 아예 했군요. 해야죠. 해야지. 아도르는 전형적인 예술 지문이에요. 형식과 내용으로 한다라는 문제인데, 잠깐만 우리 해결한 김에 해결 마무리하고 가자. 26쪽 와보세요. 예, 2009년에 나왔던, 여기 몇 살 때, 여기 몇 년생이지? 2007년생인가? 2005년? 아유 늙었네 다들. 여러분들 2살 때 제가 대학교를 갔군요. 2009년 때 나왔던 리트 지문이고요.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또 게린다 또 게. 도와드릴게요. 아니지, 2지문 풀었으면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요거는 할 수 있을라나? 이건 수능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특히 25번은 아까 저번에 풀었던 수능 보기랑 거의 그냥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 나왔다고. 웃겨. 2009년 출제위원 그때 평가 부원장이 작년 수능 냈던 그 평가 부원장이 2009년에는 리트 출제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내신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알았어요 이거는. 지금 말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냈으니까 똑같지. 약간 수능도 사실 준비할 수 있다고. 맨날 내신이나 막 이렇게 하는데 수능도 가능해요. 잠깐만. 여러분들 1문단은 사실 저번 시간에 저랑 같이 읽으신 분들 계세요. 오신 분들은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1문단만 도와주고 1문단 지금 안 읽은 사람 있으니까 빨리 읽어봐. 1문단만 빨리 읽어봐. 읽어도 잠깐만 더 읽어봐. 문장이 난잡한가요? 침착하게. 마저 읽으세요. 1문단 마저 읽으세요. 일단 이 지문에서 읽어야 되는 건 책임이야 이론입니다. 이 책임이야 이론이 뭔지가 어디 나와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자, 1문단 밑에 세 번째 줄 이 이론을, 즉 책임이야 이론을 미하게 적용하여 예술을, 자 여기 예술을 독자적 체계로 기술하려는 이 사람들 입장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술은 독자적인 거야. 다른 영역과 다른 거야. 이들은 해겔의 미학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 말이 난잡하지만 뭐야? 해겔 미학을 통해 예술이 독자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읽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제 더 안 도와줄 거야. 이제 읽어야 되는 거 해겔 미학이 변증법적 해겔 미학이 어떻게 예술의 독자성을 근거로 세워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읽어줘야 됩니다. 글 주제들이 어때? 수준들이 좀 차원이 높지. 우리 화작에서 읽었던 이번에 학교 그만뒀다니 그거랑 좀 다르지. 화작 교과서 얘기한 거야. 드론 모형 그거랑 좀 다르다고. 자, 근데 결국엔 똑똑해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차원적 글을 읽는다는 거는 나의 지적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똑똑해져야 돼요. 그 과정을 생각하시고 노력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역시 재드리겠습니다. 이건 3개 다 풀어야 되고 특히 25번 잘 푸셔야 됩니다. 7분 3초 가시죠.